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후원해주신 분이 있어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캐슬 형님께서 20불 후원해주셨고요. 항상 이렇게 매번 후원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를 항상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2030에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일단은 30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한 것에 기인한 이야기를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30 세대는 흔히 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1980년에서 1995년 출생과 Z세대라고 하는 1996년에서 2010년 출생하신 분들을 포함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쪽 세대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고 이제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개인주의와 경험 중심 사고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2025년의 기준으로 약 한 1200만 명 정도로 되는데 전체 인구의 23%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경제적이나 사회적 문화적 중심축에서 이렇게 트렌드를 좀 주도하는 이런 세대이기도 하고, 많은 이제 인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조적인 어떤 불안과 이상현상에 가장 취약한 세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 성장이 사실 둔화가 본격적으로 됐잖아요. 금융위기나 부동산의 이제 폭등 등 불안정한 이 경제 환경 속에서 자산 격차가 급격하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고, IMF 이후에 부모님의 세대와 구조적 충격에 어떤 또 2008년의 금융위기를 체감하기도 하고, 경제적 안정감보다는 불안정을 먼저 이게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호황기보다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이제 사회적으로나 들쭉날쭉한 이런 세대, 이런 시대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최근에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0년에 2025년 사이를 보면 평균 3배에서 5배 정도 상승을 했고, 25년 기준에 청년 실업률이 6에서 한 7% 되거든요.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이 약 30%로 경제적인 불안정이 삶의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 잡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는 결혼과 출산, 또 연령이 상승하고 1인 가구 비율이 약 35%에 달했고, 직장 내 경쟁 심화와 학력 중심, 그리고 그런 사회 구조 속 또 온라인 중심의 사회관계 형성으로 개인주의, 어떤 개인화가 심화되었죠. 문화적 환경에서는 또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기도 하고, SNS나 유튜브나 뭐 OTT나 쇼폼 컨텐츠 중심 소비 습관을 갖고 있고, 경험과 또 자기 개발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확산된 이런 세대죠. 또 집단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2030 세대의 정체성은 불안정 속 개인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인 불안정과 저임금과 불안전한 고용, 또 부동산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접근 불가로 미래 불안을 미리 경험하고, 전통적 가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서 1인 가구와 네트워크 중심 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나 출산과 지연과 동거, 또 비혼 증가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습득이나 소통이나 여가, 또 소비 활동 모든 영역에서 이 디지털에 의존하고 빠른 정보 소비와 선택 피로를 경험하고 있고, 소유하는 것보다는 뭐 경험 중심의 가치관을 형성해서 소비나 교육이나 자기 개발에는 집중을 하지만, 동시에 미래 대비하는 저축 투자 부담으로 또 경제적인 모순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2030 세대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전체 취업자의 약 3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은 불안전한 고용 비율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이런 불안정한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서 안정적인 경제 기반 확보가 어렵죠. 또 주거 측면에서 전세난이나 월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고, 부동산 접근성이 낮아서 주거 안정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나 디지털 혁신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소비 트렌드의 결정권을 또 갖고 있어서 이분들이 지갑을 닫으면 이제 경기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이제 소비의 중심에 위치해 있죠. 또 기술과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결국에 2030 세대가 나타나는 이상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 성향이나 선택 문제로 환원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구조적인 요인인 청년 실업과 임금이 상승하지 않고 정체되고, 또 부동산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사회구조적 요인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결혼이나 출산 이런 연령이 상승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나 문화적 기술적 요인인 디지털 네이티브 특성과 경험 중심 가치관, 또 SNS 의존이 결합돼서 나타난 이 결과로 이 세 가지 축이 맞물리면서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개인화, 디지털 중심 생활과 경험 우선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2030 세대만의 특유한 사회적 문화적 이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세대에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불안하다는 점이고, 이 불안감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세대가 놓인 구조에서 비롯되죠. 이전 세대에게 노동은 곧 안정이었고 직장은 생계를 솔직히 보장을 해줬죠. 근속과 연차는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는데, 지금 세대에게는 노동은 더 이상 안정의 상징이 아니죠. 정규직이어도 구조조정의 위험이 상존하고, 대기업이라고 해도 산업 자체의 불확실성이 커서 공기업조차 과도한 경쟁과 성과의 어떤 압박 속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어서, 그 결과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이 미래를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또 2030 세대의 모든 경제적 행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것에 뭔가 굉장히 연연하지 않는 것이 이런 세대의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공무원,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직종에 합격을 하더라도 조금 이 안정성에 대해서 좀 직업이 나를 계속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퇴사를 하는, 직업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죠. 어쨌거나 여기에 월급의 현실이 또 더해지는데, 명목 임금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항상 우리는 명목적인 어떤 수치보다는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임금을 봐야 되고, 그렇게 실질 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되고, 월급 300만 원을 받아도 세금이나 보험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돈이 한 260에서 270만 원 수준이고, 여기에 뭐 주거비가 70에서 100만 원, 웬만한 서울 역세권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만 들어가도 관리비까지 다 포함하면, 뭐 공과금까지 합치면 주거비가 한 1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비와 교통비가 또 60에서 80만 원이 빠져나가고, 남는 돈이 많아야 50만 원 남짓인데, 이 금액으로 뭐 저축을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투자도 할 수 있지만, 근데 뭔가 이 직업이 계속 평생 유지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에서 미래 대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에게는 월급은 살기 위해 쓰고 나면 사라지는 숫자로 인식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주거 문제가 이 불안을 결정적으로 고착시켰죠. 예전에는 집은 언젠가는 가능한 목표였다면, 지금 2030 세대에게는 집은 그냥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한 자산 가격과 과도한 대출 부담, 정부에서도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또 부모님의 어떤 도움, 자산이 없이는 진입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처음부터 배제된 선택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 이야기를 피하고 내 집 마련 담론에 냉소하고 어차피 못 산다는 이 조기 체념이 나타나는데, 이게 무기력한 게 아니라 현재 조건을 정확하게 계산한 합리적인 판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이런 다른 글로벌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미래 자산의 축적의 경로가 막힌 상황에서 돈을 쓰는 방식도 달라지는데, 그렇게 지금의 만족을 중시하기도 하고, 여행이나 취미나 컨텐츠나 경험이나 소비에 지출을 하고, 커피를 매일 마시고, 구독 서비스 같은 소액의 사치와 이 결혼이나 집이나 출산 같은 대형 지출 회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또한 소비에는 나를 위한 투자나 정신건강을 위한 소비라는 명분이 붙어요. 또 이게 방탕한 게 아니라 미래가 그냥 봉쇄된 상황에서 현재를 지탱하기 위한 심리적인 생존 전략인 거죠. 저축 역시 미덕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는데, 돈을 모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중요성을 누구보다, 이제 저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금액이 작고 목표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절약이나 저축이 안정이 아니라 무력감의 또 상징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 결과 저축을 포기하고 소비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이 극단적인 절약으로 번아웃에 또 빠져서 일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어차피는 안 된다는 체념이 반복돼서 이 지점에선 투자가 구원처럼 또 등장을 했어요. 주식이나 코인, 이제 ETF, 레버리지 상품은 돈을 불리는 수단을 넘어서 유일한 탈출구로 인식됩니다. 부동산보다 이런 투자에 열중을 하는 것을 4050 그 위에 선배들이 봤을 때 굉장히 무모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소득이 낮고 경험은 부족해서 실패를 또 감당할 여력은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공포 때문에 투자를 멈추지 못합니다. 이게 공격적인 투자, 단기 매매나 한방 심리로 이어져서 2030 세대 안에서 두 개의 모순된 자아가 공존하죠. 한쪽은 집은 못 사야 하고 노후는 힘들고 기회는 없다고 말할 만큼 극도로 현실적이고, 다른 한쪽은 그래도 한번 인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 모순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자본주의라는 구조적인 막힘이 만든 심리적인 분열인 거죠. 정규직의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2030 세대는 부업, 플랫폼, 노동, 이 프리랜서, N잡을 병행하면서 소득을 다변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가 파이프라인이 꺾이면, 특히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하나가 무너질 때를 대비한 보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휴식이 없어요. 그렇게 경계가 사라진 노동시장과 만성피로라는 또 다른 이상현상을 낳죠. 결국 2030 세대의 경제적 이상현상은 일해도 안정되지 않고 벌어도 돈이 안 모이고 모아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쓰거나 이렇게 나누는 패턴으로 요약됩니다. 이게 비합리적 행동이라기보단 닫힌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합리적인 반응이고, 이 불안과 모순은 개인의 태도나 교정만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세대가 처한 구조 자체를 또 이해해야만 설명이 될 수 있는 현상이죠. 2030 세대에게 결혼과 관계는 또 더 이상 감정과 행복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계산하는 것의 어떤 관리의 대상이 되었고, 이게 또 사랑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이 현실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단계가 아니라 그냥 연결되는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주거 문제나 소득 격차나 커리어 단절이 되고, 또 양가 관계, 양육과 교육 비용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고난이도 프로젝트로 인식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원하면서도 미루거나 조건을 전제로 두는 태도가 보편화가 됐어요. 출산 역시 축복이기 이전에 회복 불가능한 뭔가 리스크로 계산이 되는, 굉장히 한 생명이 나오는 그 축복을 아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지킬 자신이 없다는 판단 속에서 감정적인 거리두기와 포기가 나타납니다. 연애마저 시간, 감정, 비용 부담으로 큰 감정 노동으로 인식이 되고, 이미 소진된 상태에서 상처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깊어지기 전 관계를 멈추거나 혼자를 그냥 선택하는 자기 보호 전략이 늘어나고, 그 결과 인간관계가 넓이보다 효율을 중시하게 됩니다. 회복되지 않는 관계는 오래된 인연이라고 정리되기도 하고, 1인 가구는 자유를 얻는 대신에 고립과 취약한 관계 기반을 함께 떠안는데, 전통적 공동체가 약화된 자리를 온라인과 취향 중심의 느슨한 연결이 대체를 하지만, 이게 상처를 줄이는 데는 대신 깊은 지지망을 만들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많은 2030 세대가 이러한 선택을 개인 문제로 오해하고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이게 동일한 구조 속에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보이는 집단적인 반응입니다. 결국에 2030 세대의 관계 이상현상은 결혼을 프로젝트로 여기고, 출산은 리스크가 됐고, 연애는 감정노동이 됐고, 인간관계는 비용관리가 되는 방향으로 수렴하는데, 이게 사랑을 덜 믿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죠. 2030 세대는 하루 종일 일하고요. 자기 개발하고 SNS를 소비하고, 이 구조적 불확실성과 비교 문화, 경제적 제약 속에서 늘 피곤하고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고, 성취감은 공허로, 소비와 절약 투자는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이 심리적인 압박 속에 있는데, 이런 디지털 문화의 즉각적 만족 추구는 현실 탈출과 방어수단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무기력과 자기 효능감을 저하를 심화시키고, 과잉 자의식과 타인평가, 또 민감성이 행동 위축과 사회적인 고립을 낳습니다. 결국엔 체력, 정신소진, 번아웃, 비교와 소비 모순, 또 디지털 의존, 과잉 자의식은 개인 문제라기보다 세대 구조와
문화가 만들어낸 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30에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